친구가 잔뜩 풀이 죽어 있어요. 뭔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죠.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거야.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그냥 멋있기만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 순간 친구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지죠. 그거 우리 엄마가 다이어트 교실에서 들은 얘기래. 멋있는 말 필요하죠. 명언과 격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고마운 건 나를 웃게 만드는 한마디. 그보다 더 힘이 되는 위로는 없을 거예요. 재밌는 농담은 내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제일 빛이 나니까요. 영화 범블비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한일입니다. (1월 4일) 금요일 FM 영화음악 한일입니다. 오늘 첫 곡 영화 범블비에서 들었습니다. 헨리 스타인필드의 Back to Life.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캐릭터 범블비의 또 다른 이야기죠. 노란색으로 되게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엽고 그 말을 잃어서 더 귀여운지도 몰라요. 말을 따박따박 했으면 별로 안 귀여웠을 텐데 말을 못하고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맞춰서 말을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 식으로 또 소통이 되고 뭔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소통은 되고 있었어요. 주인공과 범블비는. 친구 메모가 주인공 찰리를 위로했던 말인데요.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빛나는 거야. 이렇게 말이요. 하지만 더 위로가 되는 말은 그 뒤에 덧붙인 한마디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거 우리 엄마가 다이어트 교실에서 들은 거래. 덕분에 피식 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됐죠 뭐. 사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렇게 막 재난 영화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큰 사고가 난 영화들을 보면은 꼭 한 캐릭터가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줘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어떻게 그 순간에서도 긍정적이고 유머를 잃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유머라곤 티끌만큼도 안 갖고 태어나가지고 심각하기가 너무 말도 못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저런 유머 감각을 좀 타고났으면 좋겠다. 저런 긍정적이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거는 유머를 물론 장착하고 태어났겠지만 저는 어떤 마음의 여유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긍정적인 어떤 생각의 힘이기도 할 테고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렇게 친구 메모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유머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올해 한번 빌어보자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영화음악 깜짝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레토의 주인공 유태호 배우 만날 거예요. 저도 이 영화와 배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주 많은데 광고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눈을 떠보렴 깜빡 잠든 게 이리 오래됐었는지 기지개 한번 활짝 펴고서 랄라 노래해볼래. 네 안에 잠든 이야기들
FM 영화 음악 한일입니다. (2019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배우와 함께합니다. 영화 음악 초대석. (15년의) 무명 배우 생활 끝에 당당히 칸의 레드카펫을 밟으신 이분, 영화 음악에 찾아오셨습니다. 러시아의 전설적인 록 가수 빅토르 최를 다룬 음악 영화 레토의 주인공이죠. 배우 유태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음악 가족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음악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우 유태우입니다. 예. 네, 영화 음악 가족분들을 위해서 잠깐 짧게 이제 배우 유태우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릴게요. 처음 우리나라 영화에 출연한 작품은 2009년 여배우들이고요. 고현정 씨의 남자 후배 역으로 출연을 이제 하셨죠. 네. 네, 뉴욕에서 연기 공부를 하시다가 여배우들의 이재용 감독님과 만나서 캐스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2007년인가 8년에 뉴욕에 아시아 영화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네, 이재용 감독님 그때 뵙게 됐어요. 처음에. 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뭐 만나게 됐고 또 그러다가 캐스팅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쯤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뭔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여배우들의 영화 속 캐릭터처럼 실제 유태우 씨도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연기 공부를 한 독일 교포신데 또 국적은 한국이세요. 네, 맞아요. 근데 한국어를 지금 꽤 잘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럼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좀 그런 궁금증 같은 게 생기셨었나요? 어린 시절에는 뭐 여름 방학 때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족이 네, 있었던. 네, 있죠. 네. 그런데 마음 먹고 이사 와야 되겠다. 그때는 한 2007, 8년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미 미국에서 그냥 낭만적인 배고픈 연기자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한 5, 6년 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그때 작품들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기 VHS 비디오 렌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땅 한 20영화를 사가지고 많이 사면 좀 싸게 해주시니까 아저씨가 네, 맞아요.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했을 때까지는 이제 좀 얼굴도 좀 친해졌고 좀 눈도장 찍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좋아했었던 영화들은 약속, 접속, 8월의 크리스마스, 네. 플란다스의 개, 뭐 이 정도. 네. 맞아요. 그때 참 본 영화들이 참 좋은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인터뷰를 보니까 근데 꿈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농구 선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기를 꿈꾸게 됐는데 배우를 꿈꾸게 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런 결심을 하시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독일의 체육대학교를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미래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른 분야에서 좀 알바도 좀 하고 경험도 좀 쌓아놓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완전히 다른 뭐 그런 직업을 하나 택을 하라 알바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들에 뭐 출연하셨던 배우분들 좀 이렇게 뒷조사해 보니까 뉴욕의 리 스트라스버그이라는 학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학교만 다니다가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놀다가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네네. 딱 2주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는 70살 돼도 연기자 하겠구나. 뭐 길거리 공연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때 그냥 결정을 확 한 거죠. 그때 그러면 좀 남다른 그런 감수성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지면서 사실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 그때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도요. 무의식에, 예, 그때까지도. 왜냐면 네네. 무의식에 제가 좋아했었던 영화들의 그런 취향이 네. 제 환경에서 제 친구들인가 이렇게 보면 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좋아했었던 영화들이 뭐 중경 삼림 같은 영화였었고 그런데 제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사실 보여주면 농구 왜 선수들은 이런 거를 보냐 너무 재미없게 쉬리 같은 거 봐야지 왜 이런 거 보냐고 이런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좀 숨기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잠깐 짧게 간 그 학교에서 뭔가 정말 자극도 많이 받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네. 그때 이제 길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2주 뒤에 전 그냥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네. 해서 그냥 아버지 카드를 그냥 확 긁어버렸어요. 왜냐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네. 아 요거를 제대로 배우려면 적어도 2년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다녔어요. 아, 네. 네.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카드를 막진 않으셨나요, 아버님께서? 카드를 끊어놓지는 않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역시. 이제 워낙 그런 옛날 분들이고 좀 소통을 뭘 그쵸. 싫어하면 침묵으로 소통해요. 그러니까 전화했을 때 그냥 침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상 좋아하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은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러죠. 네. 아유, 그래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유태우 씨의 주연 영화였죠. 레토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네. 레토는 이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활동한 고려인 3세 러시아 록 영웅이자 록 그룹의 키노를 이끈 빅토르 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영화 레토는 빅토르 최가 그때 만났었던 마이크 나우멘카와 같이 스승과 제자 관계이고요. 마이크 나우멘카는 1970년도에 좀 유명한 락 가수였었어요. 그리고 마이크 나우멘카의 와이프인 나타샤랑 같이 이어진 삼각관계의 얘기예요. 성장 얘기고 청춘 드라마고 뮤직 드라마예요.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빅토르 최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직 한국 분들은 사실 잘 몰라서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유태우 씨가 생각하는 이 빅토르 최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좀 전설적인 럭커예요. 거의 체게바라 수준의 럭커예요. 그러면 영화 출연 전에 빅토르 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TV 다큐에 좀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좀 음악을 좀 들었고 그냥 대충 알았었던 것 같아요. 전 대충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단지 교포이다가 보니까 제가 옛날 공부하면서 세계적으로 좀 한국 사람인데 그런 이국적인 배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찾고 다녔어요. 뭐 이미록도 이제 작가님도 계시고 네. 뭐 백남준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빅토르 최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는 빅토르 최가 워낙 키도 크시고 날씬하고 실루엣이 그리고 뭔가 개성이 강하신 분이라서 애초에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연기 전혀 못하겠구나. 러시아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미리 이미 접어버렸어요. 머릿속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오디션하게 됐네요. 그리고 빅토르 최는 1990년 서울 공연을 2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전 이제 영화에서 그 장면이 되게 헉했어요. 왜냐하면 빅토르 최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그가 네. 몇 살에 사망했다라고 딱 뜨는 그 장면을 보고선 네. 약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더 너무너무 더 그 젊음의 불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또 먼 타지에서 촬영을 하고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됐어요. 레토가. 예. 좀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현실인가? 왜냐면 영화가 만들어진 과정도 그렇고 제가 오디션 본 과정도 그렇고 그 뒷배경을 좀 알고 보면요. 솔직히 좀 낭만적인 요소들을 많이 자극시키잖아요. 그런 로맨티시즘.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 안에서 엄청난 고생은 했지만 그런 로맨스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유태우 씨가 빅토르 체리를 한 게 더 영화 같은 네, 그런 네. 느낌도 들어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이어나갈게요. 유태우 배우님께서 신청한 곡이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예요. 네. 네, 이 곡 가지고 오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이유는요. 우리 영화 레토에는 좀 초현실적인 장면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장면들 나올 때마다 빅토르체 음악이 아니고 미국 서양 쪽에 유명했던 락 음악들이 몇 개 사운드트랙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루리드 음악을 많이 안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출연하고 나서 좀 많이 찾아 듣게 돼서 너무 좋아하게 된 노래 중 하나예요. 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FM 영화음악 한일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르 리드의 퍼펙트 데이였습니다. 영화 레토의 주인공 유태우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화 레토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나요? 사실 이 이야기도 2년 전까지만이라도 이제 한 3년 됐겠죠. 3년 전에 러시아에서도 몰랐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화에 등장한 나타샤 노멘카 캐릭터의 그 실물이 실제로 저기 일기장을 공개했어요. 그분은 인터넷으로. 아직 살아 계신 건가요? 네, 현장에서 만났어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이상했죠. 저도. 그런데 오묘했어요. 정말. 네. 이 부분은 그 나타샤도 또한 영화에 이제 젊은 나타샤로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분이 직접 촬영장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나 봐요. 네, 지켜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메이킹 또 찍어가지고 인터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자기만의 마이크와 빅토르가 어떤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마이크 역할을 맡았었던 배우 로만 네. 그리고 저 빅토르를 보고 나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뭐 꼭 이렇게 외모는 100%는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빅토르의 영웅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오디션이 경쟁률이 2000대 1이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센 경쟁률을 뚫고 일단 박수를 감사합니다. 한번 칠까 봐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셀카를 좀 찍어서 보냈다. 네. 먼저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제가 여기 국내에 계신 감독 친구가 있거든요. 네. 루슬란 박 감독님이에요. 고려인 4세예요. 그리고 네. 하나안이란 영화를 찍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안 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연락드렸고 그리고 17년 4월에 전화가 왔어요. 4월 달에 태호야 저기 러시아에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님의 수준이신 그런 감독님이 계시는데 빅토르 체에 관한 젊은 시절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젊은 배우 안다면 한번 나한테 연락해달라 해서 저는 알았다고 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네, 감히 제가 그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일단. 네, 일단은.
그런데 한 일주일 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농구 예능 프로에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살이 쭉 빠졌고요. 이미지를 좀 변화시키려고 해서 머리 파마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친구랑 카페에서 놀다가 얼핏 화장실에 지나갔는데 좀 어둠침침한 그런 화장실 조명 안에서 저를 딱 봤는데 빅토르체 같기도 하는데 한번 보내볼까?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보내봐. 일단 네 거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사진을 하나 옆에다가 두고 그리고 제가 또 제 셀카로 이렇게 보고 가장 비슷한 각으로 좀 이렇게 사기치듯이 사진을 하나 찍었고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루스라는 알았다고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하면서 보냈대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루스란이 그 셀카도 보냈고 그리고 제가 저의 다른 사진들도 작품. 같이 보냈대요. 사진들을요? 네, 한 5장을 보냈는데 네. 러시아 측에서 감독님이 5사진을 보면서 이놈이랑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뒤늦게 얘기했는데 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놀랬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일주일 뒤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모스크바에 와서 오디션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때 좀 뭔가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머릿속에. 이게 뭐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그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쵸, 기대를 이제 진짜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때부터 기대라기보다는 좀 이제 가능성이라고 이제 현실적인 네네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가만 있어봐. 이게 좀 뭐가 될래나? 그 비싼 비행기표를 그냥 보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오디션 대본을 받았고요. 그리고 곡을 2개 받았어요. 네. 2곡을 3일 만에 준비해야 됐었는데 어려웠었죠. 그냥 대충 한 곡 첫 줄만 연습했고 그리고 오디션 대본은 영어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러시아 영어고 어차피 더빙될 건데 영어로 연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만큼 준비하고 간 거죠. 네. 이 오디션 이야기는요.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영화음악 한일입니다. 영화 레토의 유태호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2주 남짓한 이제 촬영을 2주 정도 남겨놓고 3주였었어요. 3주요? 네. 러시아어를 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네. 들으셨다고요. 도착하고 나서 들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러면 그거는 2주 정도 남았을 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도착하고 나서 한 네. 첫날인가 둘째 날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오디션 때 네네. 영어로 어차피 더빙될 건데 영어로 편하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 2곡도 그냥 2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9곡이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다국적인 배경으로 들어가면서 작업하다가 보니까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놓치는 놓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최대한 잘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기계가 돼버린 거죠. 그럼 진짜 러시아어는 그 레토에서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적어도 현장에서 감독님이 요구하더라고요. 그게 소리를 같이 내며 같이 느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감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러시아어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Тео Юэ. Я актер от фильма «Лето». 우와, 무슨 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유태호입니다. 전 영화 레토의 배우입니다. 이 정도? 그럼 러시아어를 하고 나서 조금 네. 러시아를 이제 들으실 수 있나요? 한 10%요. 네, 어거지 러시아. 그 식당에서 어거지 러시아어로 좀 뭐 밥 시켜 먹을 수 있고 그 정도예요. 그냥 읽을 수는 있어요 이제. 우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처음에 레토라는 영화를 봤을 때 한국인이 나와서 러시아어를 딱 이렇게 대사를 뱉는 순간 예. 되게 묘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 되게 이색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섞이는구나.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준비를 하면서 연기를 하고 노력을 했을까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참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한 이후에 갑자기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네,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 이후에 촬영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다시 3개월 지난 후에 네. 재개가 됐는데 감독님 없이 네. 촬영이 재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좀 걱정을 많이 하시진 않으셨나요? 걱정이 많았었죠. 그때는 5회차 정도 남겨두고 감독님이 가택구금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네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 현장에서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었고요. 그냥 제 몸이 혼자 그냥 뚝 러시아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런 정치적인 미디어 싸움 안에서 제가 막 파파라치 분들한테 도망 다니고 막 그래야 됐었거든요. 네, 막 숨어 다니고 정말 이상했어요. 파파라치가 붙었어요? 네, 네. 기분이 진짜 뭔가 감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드셨겠네요. 좀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도 나만의 연습만 해가지고 정말 감옥에서 갇혀 있듯이 그냥 호텔방에서 혼자서 계속 묵묵하게 연습했는데 그렇게까지 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도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네, 촬영이 끝난 이후에 네,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해서 칸까지 갔어요. 네. 내 그쵸. 칸에 갔는데 경쟁 부분에 또 초청이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이 함께 가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았을 것 같지만 저도 사진을 이제 몇 장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이 좋으면서도 정신 없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독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감독님 못 나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 준비를 정말 세계 무대 앞에서 세계 언론 앞에서 해야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5회차를 남겨둔 그 상황에서 이제 감독님이 구금되시고 나서 네. 지금까지 네. 또 감독님 한 번도 뵙지를 못한 건가요? 네. 아직도 작별 인사를 못 나눴어요. 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또 참 러시아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요. 네. 징크스가 엄청 많아요. 현장에서 뭐 지나가다가 모르고 발이 밟히면 상대방 발을 또 밟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촬영에 재수가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일단 촬영 중단이 되고 다 악수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 다 악수하고 손을 한 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크스 안에 좋은 성과를 냈지만 감독님은 아직도 그런 악수를 못해서 좀 슬프죠. 그러네요. 마지막 악수를 하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태우 배우님의 두 번째 추천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가수는 독일 가수 클루조이고요. 래퍼 겸 포크 뮤지션이에요. 곡 이름은 마푸스인데요. 맨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뭔가 가끔씩 일을 해내고 나서 좀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데 그 새로운 도전하면서 취약한 모습이 느껴지는데 스스로 그 취약한 모습 안에서 좀 마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상징인데 맨발 벗고 유리 깨져 있는 유리 위에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면 유태현님의 두 번째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클리조의 바푸스.
유태우 배우의 두 번째 신청곡 클리조의 바푸스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말 우여곡절에 이렇게 개봉하게 된 영화가 또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게 됐는데 1월 3일 이제 극장에 걸렸죠, 드디어.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극장에 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국내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 욕심엔 그렇습니다. 네, 빅토르체 소재는 또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는 소재고 아, 그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재는 옛날 소재지만 지금 어리고 제일 핫한 분들이 러시아에서 모아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좀 힙하는 코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청춘 영화이기도 하고 흑백 영화이지만 초현실적인 그런 뮤지컬 같은 장면들도 있고 그 생각보다 유쾌하고 좀 도전적인데 긍정적으로 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냥 한마디로 뮤직 드라마, 뮤직 멜로 드라마. 네.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께서 극장 찾아주셔가지고 유태우 배우의 빅토르체의 연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유태우 배우님께서 레토 좀 개봉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상당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라디오도 어렵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촬영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주일 전에 영화 버티고를 마무리했고요. 네. 정계수 감독님의 컴백작이에요. 천우희 씨랑 같이 호흡을 했고요. 그리고 드라마 베거본드 그리고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지금 동시에 촬영 중이에요. 네,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실 이제 우희 양을 만났어요, 저는. 아, 네. 네, 근데 그러셨어요? 두 분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아이고. 네, 되게 진짜 성격도 좋으시지만,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생각도 많으신 것 같다고 이분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스크린에서 더 보여줄지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희 양을 통해서 저도 들었거든요. 너무 고맙네요. 버티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태우 배우의 꿈과 사람 유태우의 꿈은 뭔가요? 제가 연기 시작한 이유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일단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뭐라고 하지? 생물학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 이 인류의 역사에 남기고 싶은 그게 유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일을 통해서 그걸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없을 때, 다 떠났을 때 그래도 한 번씩 어떤 사람이 딱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거 나한테 좀 어떤 여운을 줬다라는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 또 많은 작품들을 하고 싶고요. 네, 좀 욕심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영감,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서 받았던 영감들, 네, 그런 영감들을 제가 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배우와 네. 사람 유태우 네. 두 사람의 두 가지의 꿈은 같은 건가요? 네, 같아요. 네. 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레토로 유태우 배우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